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역사적인 남북 정상회담을 해가지고 다음을 볼 수 있는 국가적인 역사적인 이점표를 찍습니다. 그에 맞춰가지고 축구할 수 있는 할 수 있는 방안을 찾다 보니까 수산물 품질관리사 1차 기술해설서를 오늘 정정을 해가지고 340페이지로 출판사 인계를 했습니다. 그래서 남북 정상회담이 역사적으로 남는 어떤 2018년 4월 17일 유튜브는 26번을 지금 6회를 찍고 이제 시작을 합니다. 다음 카페 전국 수산물 품질관리사에 목차를 지금 올렸습니다. 목차를 전체 공지하고 책 코너에 올렸는데 USB에 복사해 가지고 넘기다 보니까 이미지 되어 있는 그 파일이 삭제가 되었습니다. 이미지 파일은 넘어가지는 못해 가지고 다시 지금 이걸 강의를 하고 나서 노량진 가가지고 파일 삭제된 걸 다시 올리고 인쇄로 들어갑니다. 그러면은 다음 주 화요일이나 수요일부터 전국에 배송을 시작하고 서점에 판매가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보면은 오늘은 수산물 품질관리사 일회 중에서 법령을 지금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걸 볼까, 아니면은 수하고 품질관리가 25회 때 일회 문제를 했기 때문에 이걸 할까 등등 고민을 좀 많이 해보고 있습니다. 수산 일반을 할까 유통법을 할까 여러가지 이제 고민을 지금 하고 있는데, 법령은 이 책이 나오면은 이 책으로 준비를 할 건데, 법령을 보면요, 이 책의 법령을 핵심으로 정리해 가지고 목차를 보면은 나름대로 순서를 정했습니다. 16조 32조 그리고 16조는 품질관리 문제죠. 그리고 32조는 지리적 특산품이죠. 지리적 어떤 특허 문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56조는 안정성, 60조는 안정성, 친환경 문제, 그리고 나서 69조, 70조는 지정해역, 햅스 문제, 이런 식으로 순서를 쭉 한번 정리를 할 겁니다. 이 책을 가지고. 그래서 오늘은 지금 남은 시간이 지금 3분이 됐기 때문에 30분이 남았습니다. 33분이 돼야만이 다음 편으로 넘어가지 않기 때문에 항상 33분 정도로 하려고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은 이해 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수하고 품질관리 이해 1차 문제를 26회 강의를 시작할까 합니다. 일단 1번 문제가 오징어 문어를 가열이나 선도가 저하다면 포피가 젓갈식으로 변한다. 이때 간자는 색소는 참 어려운 문제겠지만 옴모크롬이라고 나왔습니다. 옴모크롬. 그러면 이런 거는 수산물을 수산학 전공을 하지 않으면 힘들 겁니다. 공부를 해도 한계가 있고, 이 용어가 새로운 또 단어를 외워야 되잖아요. 어떻게 할 것인가는 좀 더 고민을 해봅시다. 그리고 나서 52번 임해폐의 백악관을 주로 함유하고 있는 무척추 수산동물 특유의 단백질은, 이것도 지금 김용혜가 볼 때 이 문제를 봤습니다. 이해니까 파라미오신이라고 나왔습니다. 나머지 이제 액틴, 미오신, 엘라스틴. 액틴 같은 데는 근육에 가는 어떤 단백질을 했고, 미오신은 근육 단백질과 이루는 두 가지
굵은 단백질이다 이런 말로 해석을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저 액틴 미오신 같은 거는 의육을 만들 때도 겔 행상하고도 관계됩니다. 이걸 이제 소화구 품질 관리를 계속 이렇게 반복을 하면서 강의를 하고, 저도 하다 보면은 좀 더 느낌이 있어가지고 하겠지만, 느낌이 가지고 실력이 좀 올라가겠지만, 이 문제는 1차로 끝날 게 아니고 2차하고도 연계가 된다는 겁니다. 문제는 법령 20%에 그 소화구 품질 관리 20%, 그리고 40%는 1차, 2차가 연계가 됩니다. 특히 말은 지금 20%가 40%를 했지만 그 60%입니다. 2차에서. 법령하고 소화구 품질 관리. 그리고 나머지가 뭐 유통이라든지 수산 일반은 40%. 그걸 가지고 나중에 이제 그 수산 가공학이라든지 검사 방법. 그리고 나서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5조의 포준구격품. 그리고 나서 포장구격. 그리고 등급구격. 포장구격에는 거래 단위가 있습니다. 거래 단위가 보면은 포준거래 단위.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되면서 또 갖는 검사를 할 때, 제3자가 갖는 검사할 때 어패류 같은 것은 항목이 뭔가, 또는 뭐 이런 얘기를 이제 해갈 겁니다. 우리가 보면은 조금 답답한 어떤 면들이 지금 그쪽에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식품공제를 보면은 보고는 무슨 검사를 하고, 이산화탄소는 뭐로 검사할 것이고, 히스타민은 뭐로 검사할 것이고, 그리고 또 식용유로 머리라든지 내장 같은 건 어떻게 할 것이고, 생식용품은 어떻게 할 것이고, 자연에서 뭐 이렇게 한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여러 가지 어떤 그 구성들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 걸 1, 2, 3회가 놓았으니까 그런 거와 같이 2차를 하면은 법령하고 소화구 품질 관리가 식품공정하고 관계되면 60에서 70%가 나옵니다. 결국 거기 당락이 결정되고 5점짜리가 주로 50점에서 60 이상이 나옵니다. 여기에 당락되니까 그래서 치중을 하는 겁니다. 지금 초기에 많이 할 거고, 오늘 강의 찍고 내일도 찍어가지고 계속 올릴 겁니다. 자, X 성분입니다. X 성분은 1차 책에도 보면은 김동현 수품사 거기에 김동혜가 보완을 했습니다. 한 13페이지 정도의 X 성분이 어떤 정리를 해놨으니까 정리를 하고 보면은 아닌 것은 했습니다. 색소, 이런 거. 색소 같은 거는 어분의 어떤 세포의 색소를 가지고 있는데 그거는 좀 강하죠. 강하다는 것은 이런 거는 그러니까 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색소는 빼고, 그 다음에 유기산이나 베타민 같은 것은 맛을 내는 거죠. 유리아미노산. 그래서 얘는 13페이지에 참조를 해 주시길 바랍니다.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이제 15분에 어루의 사후 변화 과정 중 사후 경직, ATP가 살았을 때 활성한다 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제 간이 영양분이 포도당이 들어오면은 글루코겐으로 바꿔줍니다. 바꿔주면서 글루코겐이 분해되는 현상이 사라질 때 ATP 과정이랍니다. ATP 과정을 우리가 선진도 측정할 때 K값으로 과정을 찾아낸다고 어제 강의할 때 얘기를 했습니다. 25회 강의를 꼭 듣고 이거 들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사후경 현상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ATP 감소. 그렇죠. ATP가 없어질 거니까. 그리고 이제 크리틴 포스페이트 감소. ECA 축적. 젖산이 축적이면 축적인데. 액틴 미오신 결합. 이런 식으로 지금 정리되어 있습니다. 저도 이거 참 3번 찍기가 힘들었습니다. 그 당시 답을 맞았는지는 몰라도 3번하고 4번하고 느끼면서는 찍어야 됩니다. 액틴 마우신 같으면은 연제품에서도 씁니다. 망을 겔 만들 때. 그래서 이걸 ATP 감소 보면은 그 안에 크레아틴, 인산의 감소다라고 감소가 있고요. 그리고 미오신 피라민트 돌기가 액틴 파라민트와 화살 모양의 견고한 결합으로 형성되기 때문에 생각된다. 이런 식으로 지금 사후경직에 적어놓은 거 있습니다. 근데 3번은 ECA 사이클에 의한 유기산 축적. 젖산의 축적은 적산의 축적이라고 말이 되는데 유기산의 축적이라는 젖산, 유기산? 이런 말을 좀 했습니다. 좀 더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15번입니다. 수산 건조품 제조 시 용되는 동건법, 그리고 동결건조법 건조원리입니다. 건조원리. 수분이 이제 많다 보니까 60, 70%, 80% 되니까 이걸 수분을 없애야 됩니다. 수분을 없애야만 그 안에 자연수와 결합수가 있는데, 자연수와 세미 결합수는 세균하고 접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은 수분을 없애가지고 결합수가 많이 남기면 좋겠죠. 근데 건조시키다 보면은 어체의 어떤 생선의 어체 수산물에 대해서 변화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동근할 때는 그러니까 동근할 때는 동결과 융해를 해가지고 동결하고 풀어내고 융해. 그러고 나서 동결 건조법은 동결했는데 기체로 날아가는 성화, 이런 용어를 지금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용어에 대해서 조금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일본에 얼리고 풀리고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조금 그래 동결건조 성화는 이제 기체로 날아가죠. 이 용어를 조금 이렇게 접근을 하셔야 됩니다. 융해라는 얘기는 고체 물질이 에너지 흡수하여 액체로 상태로 변하는 게, 융해는 액체로 변하는 겁니다. 성화는 고체 액체를 거치지 않고 직접 기체로 변합니다. 고체가 액체 상태를 안 가고 바로 기체로 변하는 것이 성화, 융해. 이런 용어를 기출문제 앞에 이론서에 있거든요. 그때 해가지고 다시 정리를 한번 해보기로 하고요. 자, 156조는 상장 열풍과 터널식 열풍입니다. 내가 이거 건조하는데 상자형으로 이렇게 박스로 하는 데가 있고, 터널이니까 입구에서 보면은 이것부터 출구까지 쭉 나가는 터널이 있습니다. 그걸 옳은 것을 모두 골라라, 이렇게 냈습니다. 자, 여기 보면 해석도 지금 잘 되어 있지만, 이 해석 같은 거는 쉽게 잘 되어 있습니다. 비교하여 터널식 건조기를 물어봤습니다. 터널이니까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좀 길어야겠죠. 지나가면서 쭉 하면서 하니까 기니까 비용도 많이 들 것이고, 연속 작업은 비용이 많은 단점이고, 연속 작업은 용이하다, 장점이겠죠. 그 다음 터널식, 대차식.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해석을. 터널식 건조기는 터널형의 방에 건조물을 올려놓고 대차를 수납하여, 그러니까 입구에 출구가 쭉 돌립니다. 그래서 이제 전기 같은 거 가지고 여론을 형성하고요. 상장까지 유사하고, 안정성의 문제는 유기용제, 전기 등에 증발하는 건조물의 건조시는 증발물의 저가여 환기장치를, 그러니까 비용이 많이 든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환기장치를 내야 되고, 이런 얘기를 합니다. 좀 더 1차 기본서를 봐가면서, 수험서 같은 걸 봐가면서 보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157번 수산물의 장기간 동결 저장할 때 나타나는 품질 변화하는 것은, 수산물이 이제 동결하면 동결하고 나서 그 다음에 급속 동결이냐 완만 동결 사이에서 해동할 때 드립의 문제 같은 것도 고민해야겠지만, 저장할 때 품질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냥 살았을 때는 제대로 자기 자신의 어떤 호흡도 하죠. 근데 죽고 나면은 그걸 신선도 유지하기 위해서 동결이라든지 저온 저장을 합니다. 동결하고 저온 저장을 해가지고 하죠. 그래 되면은 온도하고 관계돼가지고 이제 변해야 됩니다. 품질 변화가 되죠. 그래서 이제 유계 보수력이 감소가 되죠. 근데 증가가 틀리고요. 성화, 자기의 있던 있는 게 이제 날아가 버리죠. 색소 변화, 동결 하상, 타버립니다. 그죠? 새까매진다고 볼 수도 있겠네요. 하상. 이런 식으로 좀 이론적인 걸 한번 고민해 보시고요. 그러니까 이거 내용이 이제 설명이 어떤 데는 작은 데가 있으니까 앞에 이론서를 한 150페이지 이론서를 더 보완했습니다. 그래서 책이 이제 다음 주부터 놓으면은 이 페이지에서 앞 페이지를 들어가 갖고 바로 찾고 강의하고 이런 식으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러고 나서 강의할 때 앞에 있는 걸 먼저 하고 또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왔다 갔다 하면서 몇 페이지 있다 그러면은 책에 놓으면은 그렇게 정리해 가지고 여기 보완해 가지고 같이 이해를 해 두시기 바랍니다. 158 특정 온도에 저장한 냉동 고등의 실용 저장 온도가 400이면 품질 저하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제 품질 저하율을 찾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TTT 곡선하고 이제 관계되는 거 아닌가 이거예요. 고민을 좀 해봐야 되겠습니다.
TTD 국성은 1차 때도 그 저 이해가 1차 그 서술형이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결국 뭡니까? 1차, 2차 계속 돌아서 놉니다. 1차는 끝까지 2차는 쓰는 겁니다. 이런 행식을 다시 좀 보고요. 그 다음에 159표입니다. 수분 함량의 80%인 어루를 마이너스 10도씩을 동결시켰을 때, 미안합니다. 어육의 동결률은, 이때 이제 동결률이 나오고요. 1차가. 2차 때 보면은 동원점, 최대 bin결점 쌓고 이런 거 있잖아요. 최대. 그런 게 또 2차에 나왔습니다. 같은 2차 때, 2회 때. 1차와 2차는 왜냐면 출제하는 교수들이 생각이 똑같습니다. 중요한 거는 중요하다는 생각을 갖기 때문에 1차든 2차든 개념이 없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싶습니다. 지금 15분입니다. 이거 18분 남았습니다. 자, 연장법입니다. 연장법에는 자기 소화에도 문제가 있겠지만 해경, 그 다음에 사후경직. 그러니까 사후경직부터 그 개입하는 것이 소금일 수 있습니다. 진도 측정, 그리고 골드 체인, 유통부 35조. 그러면 이거 전체를 다 볼 수도 있는 겁니다. 지금 어제 강의할 때 그렇게 했습니다. 25회 강의할 때가 그렇게 했습니다. 마른간법을 소금 사용에 비해 소금 침투가 느리다. 마른간법, 물간법, 계량물간법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옳은 걸 찾는 겁니다. 옳은 걸 찾습니다. 그래서 이제 물간법, 마른간법인데 식품에 직접 식염을 뿌리냅니다. 그러다 보면은 이제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겠죠. 이것도 좀 더 보완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답은 4번에 물간법은 담가버리죠. 염장중 공기가 뚝 터지지 않으므로 지방 산화가 적겠죠. 그래서 이제 그거 소금 안에 톡 들어가 있죠. 식염 안에 들어가 있죠. 식염이라는 것은 해수라든지 해가지고 염화나트륨의 결정체죠. 이게 이제 연장법은 작년 3회 때 물간법의 장점을 적으라고 놓았습니다. 1차, 2차 개념이 수하고 품질관리하고 그리고 농수산물 법령하고는 개념이 없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1차가 노동, 2차가 노동은 항상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자, 장기 저장에 61번 가능한 냉온폼, 연기로 한 가공을, 연기는 포말데이드입니다. 포말데이드라는 성분 때문에 세균을 멸할 수가 있는 겁니다. 건조를 하고요. 염지하고 소금을 제가 소금으로 하면서 포말데이드가 항균성을 작용합니다. 여기에 정리를 좀 해놨으니까 좀 읽어보시고요. 내문법. 그 다음에 160입니다. 동남아시아에 주로 생성되는 동결연육의 주원료는 실꼬리돔. 김용희 시험 볼 때 있잖아요. 나 이거 무슨 말인지 진짜 솔직히 몰랐습니다. 실꼬리돔. 그래서 김용희 같으면은 미사리 같은데 유사 시장, 도매시장에 들어가는 걸 보면 깔치 같은 고등어 같은 게 이렇게 깔치 같은 게 많이 들어가거든요. 깔치 찍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실꼬리돔은 못 찍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 박스에 보면은 붉은살 생선 그리고 흰살 생선 이렇게 붉은살, 적색, 흰살 이렇게 백색류 같은 이런 식으로 나누가 있습니다. 실꼬리돔 같으면 감칠맛이 있으며 결항 강도가 강하고 동남 지인하는 한국 인도양 같은 데서 생성이 되네요. 어장이. 그리고 나서 여기에 보면은 참치 있죠. 참치. 흰살 참치. 참치 배에 보면은 EPA와 DH가 제일 많습니다. 참치 맛이 강하고 겔랑도가 감칠맛이죠. 스펠링 틀리네요. 감칠맛이 강하고 겔랑도가
결합 강도는 약합니다. 그 대신에 하와이나 태평양 이런 데서 나고요. 그리고 EPA와 DH가 그 오메가3, EPA와 오메가3가 있습니다. 그래서 참치는 정리해 주시고요. 연육 제공해 보면은 해석이 되어 있습니다. 처리 과정, 그리고 냉동 연육, 고기가리, 성형. 이거 어묵 같은 것은 그 모양실을 만드는 게 성형이랍니다. 용어를 처음에 할 때 계속 하십시오. 다른 수산 유통이라든지 수산 일반 같은 거는 어구가 어촌 앉는 사람은 어구가 조금 그거 합니다. 그리고 무슨 뭐 그 용어가 조금 그 해서 그래도 쉽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수하고 분주 관리는 일반 사람들이 접근하기가 가장 용어가 생소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쪽에 고민을 좀 많이 하면서 투자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수세 같은 거는 그 17년도 3회 기출 문제입니다. 이렇게 녹아 있고요. 그 다음 163. 그 다음에 163 위에 고기가리로 돌질구라든지, 사일런트 커트라든지, 고속 지공 커트라든지, 가일론도 자연 농고, 이렇게 해석이 되어 있으니까, 시간 날 때 다시 읽어보고, 다시 하겠습니다. 서로가 읽어보십시오. 63. 어묵의 주얼론 연육의 동결 지정할 때 단백질 변성 지포는 카, ATP, ATPase, ATPase. 활성 측정은 호소 같은 기능한 단백질 기능과 활성의 증감을 나타낸다. 솔루톤 함량, 포멘데스 아미노산 소송. 이거 김용의 시험 볼 때도 지금 틀렸습니다. 이거. 그러니까 어육의 동결 지상이 이렇게 나왔는데 작년에 3회 때 2차가 냉동 수리미가 나왔습니다. 냉동 수리미 유사하니까 좀 더 연구하고 서로 공부해가지고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자, 레트로이 파우치에 적합한 식품은 가공 필름이죠. 레트로이 파우치가 포장은 중요하다 그랬습니다. 이렇게 다 하나 던져주었습니다. 근데 2차 쓸 때는 레토르트 식품이 있고요. 레토르트 파우치라는 포장재가 있습니다. 그래서 레토르트 파우치 같으면은, 레토르트 파우치는 포장재지만, 레토르트 같으면은, 살균할 때 급속 냉각을 시킬 수 있는 압력 소시입니다. 그 안에 냉각에 걸려가지고 40도로 내립니다. 거기 레토르트입니다. 김용희도 공부할 때 레토르트 파우치와 레토르트가 헷갈렸습니다. 이게 왜 있는가 이런 얘기를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자주 봐가지고 위치가 어딘가 이런 고민을 많이 하시면서 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기 해설을 보면은 가공필름은 식품용 포장재, 폴리이마 비닐을 랩, 싸는 거 있잖아요. 랩. 오버레이트는 약제품 캡슐 같은 거 우리가 먹을 수도 있죠. 젤로판은 일반 덜리스에는 포장재, 이런 식으로 썼고요. 통념 제조공유도 탈기 밀봉 살균 냉각이죠. 탈밀 살 냉각이죠. 그 다음에 탈기라는 것은 공기를 없앱니다. 그래서 이제 최근에 보면요, 식품 공제를 보면은 냉동식품하고 레토르트 식품하고요. 그러고 나서 뱅통조림에 보면은 처리 과정이 있습니다. 기준치, 검사 기준치. 그러면 그때는 탈기, 밀봉, 살균, 냉각인데, 거기는 보면 멜군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멜군. 굴을 없앱니다. 굴을 없애려고 그러면은, 살균이란 말하고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보통 통조림이 120도로 올라가야만이 보톨리스군을 죽입니다. 3일 시키는데, 거기서도 보면은, 뱅통조림 할 때는 온도가 120도에서 4분간을 탁 이렇게 통과시켜야 됩니다. 그래야 멜군이 된답니다. 그것이, 뱅통조림하고, 레토르트 파우치하고, 레토르트 식품하고 같습니다. 그런데, 냉동식품은 60도 온도에서 30분을 통과시키면 됩니다. 다운 카페, 전국수산 품질관리사, 세계, 전국 시장 그쪽에 이렇게 올려놨습니다. 다른 데서 이렇게 가져와가지고 수산 유관업체에서 하고 있는 걸, 이렇게 국가에서 하고 있는 걸 가지고 갖다 놨습니다. 그 다음에 116번 수산물의 modified atmosphere. modified라는 것은 행성된
공기 이런 얘기입니다. 공기 조절 이렇게 될 겁니다. 공기 조절 포장 이렇게 이제 공기 조절 포장이라고 그럴 겁니다. 그러니까 모디파이는 한정이 되어 시키는 겁니다. 한정된 공기 분위기라는 거죠. 포장. 앞에 이론서에 있습니다. 할 때 다시 보기로 하고요. 그리고 옳지 않은 것은 고농도 이산화탄소에 의해서 포장으로 팽창한다. 그러면 읽어보겠습니다. 기술은 modified atmosphere 포장 패키지 같으면 포장 같으면 농산물 산소를 소모하고 이산화탄소를 질소를 이제 산소와 이산화탄소 농도를 조절해 결국은 질소를 대체하는 겁니다. 산소 이산 농도를 조절해 호흡을 억제하면서 질소로 좀 대체할 겁니다. 질소로. 그래서 농산물은 산소를 소모하고 이산화탄소 발생하여 호흡을 통해 영양분 수분을 소모하는 걸 착안해 가지고 농수산물에 대해서 산소와 이산화탄소 농도를 조절해 가지고 호흡을 억제하면서 나중에 치환할 수 있는 것이 질소로 치환하는 거가 돼 있을 겁니다. 여기 보면은 이산화탄소 용액에 의한 신맛의 생성, 이산화탄소 내성 미생물에 의한 2차 발호, pH 변화에 의한 보수성 감소, 이런 식으로 어렵게 놓았습니다. 이것도 영양과 젓갈의 가공의 차이점은 육질분해입니다. 그러니까 사후경직 때문에 해경하고 그 다음 자기 소화가 되죠. 이럴 때 ATP라는 것이 사라질 때 움직이는 거니까 그 다음에 젖산이니까 합니다. 젖산에 보면은 그 염장부모가 젓갈인데 염장부모는 그 최소한 해경과 자기 소화를 안 되게끔 그 인위적으로 개입해 가지고 소금이라든지 이런 걸 개입해 가지고 억제를 시키는 건데 젓갈이라는 것은 발효식품은 자기 소화를 좀 더 진행해 가지고 활용시키는 겁니다. 그럼 홍어 같은 거라든지 홍어도 보면은 그 막 냄새가 독하죠. 홍어 그러면은 또 식혜 밖에 있는 해입니다. 그 다음에 젓갈 까다로운 액젓 이런 것은 육질 분해를 어느 정도까지 하나 분해가 된다는 것은 아차해버리면 부피로 갑니다. 그러니까 자기 소화까지는 막는다면은 분해가 육질이 그래도 나름대로의 행성을 되어 있는데 부피가 된다 그러면 육질이 완전 그러니까 느슨해지가지고 흐물흐물해지면 녹습니다. 녹아버려. 그것이 이제 그 부패인데 부패 단계 전에 활용하는 것이 바로 식품입니다. 한천입니다. 한천은 이제 원료와 제조 방법에 따라 자연과 공업안전인데 공업안전 원료와 탈수품. 근데 이제 꼬시리기 문제인데 이걸 하기 전에 오무식가산은 자연과 공업 다 쓰지만 꼬시리기 문제 같은 것은 이것보다도 이제 녹조로 갈조로 홍조로 있잖아. 이걸 먼저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햅스의 선행 요건 2가지 이제 이런 얘기를 해가지고 내용을 이제 들어갔습니다. 여기서 보면 이제 선행 요건도 위포 이렇게 외웠습니다. 저는 위포가 외웠고 그 다음에 5단계하고 7단계 있는데 7단계 5단계 보면 7단계에서는 유증한 모를 뭐 검증해 가지고 서류 작성하자 이런 식으로 암기를 했습니다. 나름대로 암기를 해 가지고 개별적인 문제까지 해 가지고 하셔야 됩니다. 앞에 나중에 이론설 할 때 다시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럼 170 햅스의 7원칙 해당해요. 햅스 7원칙이 왔네요. 제가 한번 해볼게요. 7원칙요. 자, 7원칙. 해자드 어널리시스 크리티컬 컨트롤 포인트 풀네임을 꼭 반드시 하시고요. 그 다음에 7원칙 중에서 보이죠. 위의 요소 위, 중, 한, 모, 개선, 검증하여 문수화 기록하자. 그러니까 위, 중, 한, 모를 개선, 검증하여 문수로 기록하자. 이렇게 암기했습니다. 더 좋은 방법을 찾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식품안전법상 햅스의 준비 단계 5단계 쳤습니다. 이건 어떻게 외웠냐면요. 자, 팀을 구성해서 제품을 만들어 가지고 용공인지 팀 구성을 해 가지고 제품을 용공인지를 공정 흐름도로 현장항의를 하자. 이런 식으로 뭐 암기한 것 같습니다. 암기를 해주고 팀을 구성해서
팀 구성, 팀제로, 팀제로 맞습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팀제로 용공을 확인하기 위해서 용공을 작성하여 용공공을 이렇게 했습니다. 용공공을 현장 확인하자 이런 식으로 이었을 겁니다. 용공공을 현장 확인하자. 그리고 팀제 구성, 그리고 제품 설명서 작성, 용도 확인, 공정 흐름도 작성, 공정 흐름도 현장 확인 이런 식으로 암기를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선행 조건 두 가지는 위포 이렇게 위표 이렇게 암기를 했습니다. 그래 계속 보고 암기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72번 도구입니다. 이거 참 시험 보고 나서 말이 참 많았는데 저는 이걸 보는데 진짜 헷갈렸습니다. 그 당시에 답은 맞았는데 식품공정상 국내 사용 가능한 20요정이 있다. 이거는 반 것 같고요. 그리고 중독 증상의 섭취 후 30분에 4시간 사이 나고 보고도의 강도는 증상간 내에 약 1250배. 근데 그 당시에는 제가 헷갈렸습니다. 저도 이제. 그러니까 증상가래에 1250하고 사람의 치사량은 2만 mU라는 거하고 틀리면은 뭐를 좀 하겠습니까? 1000단위가 큽니까? 2000단위가 큽니까? 다른 걸 떠나갖고. 그런 저는 2000단위가 좀 문제가 있다 해가지고 이 답을 2번을 찍었습니다. 저는 4번하고 2번 중에서 왔다 됐거든요. 근데 2번을 찍었습니다. 여기 보면 2000mU가 2.200, 1000mU가 2.200 마이크로그램인가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요건 이제 mU와 mg 같은 것도 다시 할 때 용어 수치를 다시 용어를 정리하겠습니다. 자, 31번입니다. 자, 73번 비브리오증입니다. 비브리오 옳지 않은 것은 식이섬유도 오치오 배치해서 잘 분식한다. 근데 비브리오 배열증 비브리오 작년 비브리오 같으면은 3 정도입니다. 3% 가장 좋은데 사업용 젓갈 같은 거는 7%거든요. 그리고 사촌이니까 잘 산다는 겁니다. 10% 넘으면은 번식이 안 됩니다. 그때 쓰는 거고요. 원인구는 비브리오 블리디피쿠스 장복 20시간 엎드려 날 것을 먹을 때 갖는다니까 삶아라 이겁니다. 1분 남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4번 독소형하고 감염형이 있습니다. 감염은 수산물에다가 자기의 어떤 그것을 감염시킵니다. 그러면 감염된 그것을 사람이 먹으면은 되는 것이 감염형이고, 독소형은 보톨리스군하고 포도사상군이죠. 포도상군하고 보톨리스군의 독소형입니다. 자기가 자체가 독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걸 사람 먹을 때는 식중독 걸린다는 거죠. 여기서는 포도상 14년에 바버 그도 이군의 독소는 엔테로닥신, 독소는 100도씨 30분 가이래도 안 죽기 때문에 나중에 살균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 그랬어요. 살균에 대해서 살균 때 대상으로 죽이는 겁니다. 한홍성 질환으로 걸린 식품관계자가 감염됩니다. 포도사상군. 그리고 보톨리스군은 보톨리스군이죠. 답은 포도사상군이고 답은 포도상군이나 보톨리스군을 다시 정리하셔야 됩니다. 안 나왔기 때문에 여기는 해석이 보톨리스군을 다시 정리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75번 마지막이죠. 매몰 고동어의 식중독 원인은